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입니다. 형법 문제는 20년 경찰 채용 시험에 나왔던 죄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총론 문제는 이번 주에는 죄수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행위 표준설은 죄수의 판단을 위한 기본 요소를 행위자의 행위에서 구하여 행위가 하나일 때 하나의 죄를, 행위가 다수일 때 수개의 죄를 인정하는 견해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 그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설을 일단은 주관적인 요소, 그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따지는 걸 의사표준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하는 걸 행위표준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침해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는 걸 법익표준설, 구성요건, 몇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걸 구성요건 표준설 그래요. 그래서 이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는 이렇게 네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의사표준설은 그 사람이 생각을 몇 개를 갖고 있냐, 의사가 몇 개냐 이겁니다. 이거를 약간은 여러분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일반화를 시켜서 설명을 할 테니까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책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학자들마다 생각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집에서 수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자, 수의 물건을 절취합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 접속범이라고 하는 거. 접속범. 그러니까 집 앞에다가 트럭을 대놓고 들어가서 냉장고 한 대 훔쳐 갖고 나오고 TV 한 대 훔쳐 갖고 나오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개의 죄로 볼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표준설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사람이 몇 개의 생각을 갖고 있었냐 이게. 내가 오늘 절도를 한 번 하려고 그랬느냐 여러 번 하려고 했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얘는 생각이 절도를 여러 번 하려고 그랬을까 한 번 하려고 그랬을까? 한 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절도를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TV하고 냉장고를 동시에 들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들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의사표준설은. 조금 맞춰서 쓸게요. 의사표준설. 한번 여러분이 이게 개념을 이해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거의 맞아.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몇 개의 의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범죄수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갖고 오는데 TV하고 냉장고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한꺼번에 못 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TV 먼저 갖다 놓고 냉장고 갖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얘가 훔칠 의사는 애초부터 하나밖에 없었잖아. 내가 오늘 절도를 2번 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죄가 된단 말이에요. 의사표준설에 의하면. 이 일죄가 되겠죠? 행위표준설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위표준설은 행위를 몇 번 했어요? TV 한 번 갖고 나왔죠. 그 다음에 냉장고 한 번 갖고 나왔죠. 2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수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하나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행위로 볼 거냐 2개의 행위로 볼 거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우리 그냥 단순하게 사실관계로 따져서 2번 갖고 나왔으니까 그냥 수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익표준설 보세요. 법익은 이걸로 인해서 침해된 법익을 따져보자는 거야. 침해된 법익. 이거 지금 재산죄죠, 재산죄. 재산죄에서 침해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한 명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한 명이니까. 구성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구성요건은 2번 침해가 2번이 해죠. TV 하나 갖고 나오는 거 절도, 냉장고 갖고 나오는 것도 절도. 구성요건을 2번 성립한단 말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건 또 수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TV 한 번 갖고 나오고 냉장고 한 번 갖고 나온 걸 나는 하나 행위로 보겠다 그래 버리면 일주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TV 한 번 갖고 나왔고 냉장고 한 번 갖고 나왔으니까 2번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면 수재가 되는 거고, 이것도 TV 한 번 갖고 나올 때 절도, 또 냉장고 갖고 나오면 또 절도죄가 또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수개의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수회에 걸쳐서, 수일에 걸쳐서 절취를 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연속범. 연속범. 자, 이거는 그나마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가 하나냐 둘이냐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수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 번 했고 금요일 날 한 번 했어요. 다만 의사는 처음부터 내가 오늘 저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갔다 오기 가져오긴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 번 갔다 오고 금요일 날 한 번 갔다 오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하나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일주에 일주에. 근데 행위는 월요일에 한 번 갔다 왔죠? 금요일에 한 번 갔다 왔죠? 이건 당연히 수재가 되겠죠. 행위가 여러 개니까. 월요일에 한 번 갔다 왔고 금요일에 한 번 갔다 왔고. 법익은 피해자가 한 명이야. 어차피 이거. 이거는 일제가 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은요. 두 번이죠. 월요일에 갖고 온 것도 절도, 금요일에 갖고 온 것도 절도. 또 수재가 돼요. 이렇게. 포괄일제 해볼까요? 상습. 상습절도를 했다고 했다. 상습절도. 얘가 서울 시내에서 한 10번 정도를 절도를 했어요. 의사. 얘는 원래부터 그걸 하려고 했다면 단일한 의사라고 생각하면 일제. 상습이니까 그냥 단일한 의사. 물론 이걸 가지고 의사가 여러 개 있다고 봐도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습범인 경우는 단일 의사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행위는요. 당연히 여러 번 했죠. 절도를 한 10번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가 돼요? 수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학설에 의하면. 법익표준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10군데를 훔쳤어.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이건 뭐가 될까요? 수재가 된단 말이에요. 수재. 구성요건 당연히 10번의 절도를 했잖아. 수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설들은 이런 것들을 뭘 기준으로 판단하냐의 논의예요. 상상적 경합도 한번 해봅시다. 상상적 경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행위로 두 사람이 다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사람이 다쳤다고 쳐봐요. 의사표준설에 하면 몇 조가 될 것 같아? 의사표준설은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할 때 그냥 나는 다치게 해야지 라는 생각 하나 갖고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럼 이걸 단일한 서로 보면 이거는 일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행위는요. 하나의 행위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일조가 돼버려요. 이거. 법익은 두 사람이 다쳤잖아. 법익표준설은 여기를 본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쳤으니까 뭐가 될까요? 수재가 된다고. 구성요건도 수재가 되지. 두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리고 또 수재가 돼요. 자, 제가 그냥 일반적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법이 이 죄수를 결정하는 학설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뭘 가지고 죄수를 결정하냐의 문제예요. 의사표준설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따져요. 그럼 피고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따지다 보니까 연속범 같은 경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는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행위표준설에 하면 행위가 여러 개니까 수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처음부터 하나의 계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돼버리냐면 일조가 돼버려요. 의사표준설은. 근데 행위표준설은 뭐라고 그래? 야, 하나의 계획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행동을 여러 번 했잖아. 이건 수재로 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수재였어요. 상습범 봐보세요. 상습범은 하나의 의사로 했다고 생각하면 일조가 되는 건데 절도는 여러 번 했잖아. 수재가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가 달라지니까 이건 수재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는 일조가 될 수 있어요. 법익표준설이. 왜?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니까. 피해자 같은 사람이니까 일죄. 근데 상습범은 피해자가 다르니까 수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 피해자가 갖고 다른 건 알겠죠? 이거는 같은 집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 번 들어간 거고 상습범은 뭐예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에서 강남구에서도 한번 훔치고 종로에서도 한번 훔치고 그런 놈이란 말이야. 그냥 피해자가 다르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달라버리니까 법익이 달라서 수재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법익표준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에 따라서 일죄가 되기도 하고 수재가 되기도 해요. 이게 학설이에요. 학설.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해요. 뭘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따진다. 얘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하나의 생각을 갖고 했다면 내가 도둑질을 10번 했어도 그 10번이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이건 하나의 죄를 봐버리는 게 의사표준설이에요. 근데 행위표준설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하나의 계획에 있었다고 해도 10번을 행위를 했으면 그건 10개의 죄로 보겠다는 게 행위표준설이에요. 법익표준설은 뭘 갖고 봐요? 피해자의 입장을 보는 거야. 몇 개의 법익이 침해됐냐. 대표적인 게 법익표준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5명 죽였으면 이건 죄가 5개다. 이렇게 보는 게 법익표준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피해된 법익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성요건이 몇 개가 성립이 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구성요건 표준설은요. 강도, 강간죄 그러면 강도의 구성요건 하나, 강간죄의 구성요건 하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구성요건별로 죄가 하나씩 다 된다고 보는 게 구성요건 표준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학설인데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법익표준설이나 구성요건 표준설 쪽이 많아요. 이쪽이 많아.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쪽도 있어. 의사표준설도 있고 행위표준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법원은 범죄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요.
얘 중에서 법익이 중요한 죄, 법익이 중요한 죄는 법익을 기준으로 따져요. 행위가 중요한 죄는 행위를 기준으로 따져요. 의사가 중요한 죄는 의사를 기준으로 따져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범죄마다 죄수 판단을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셔야 돼. 여러분 의사 표준을 해서 우리 대법원이 하는 게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판례 중에 여러분 수뢰죄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예요. 자, 내가 뇌물을 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뇌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상납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상납을 받았어요. 한 20번을 받았어.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같은 의사죠. 내가 뇌물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죄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이. 그럼 수뢰죄는 뇌물을 실제로 받은 건 20번을 받았는지 몰라도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의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죄로 보는 거는 의사표준설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수뢰죄 같은 경우는 의사표준설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표준설을 취하는 게 뭐 있을까요? 이게 성범죄, 강간죄 같은 거. 강간은 성교시마다 죄가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행위마다 죄가 하나 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강간죄 같은 경우에 강간을 2번 했는데 하나의 죄로 보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한 번 간음하고 200m 가서 다시 한 번 간음하고, 이거를 하나의 죄로 본 이유는 200m 정도 가서 한 것은 그냥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이.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행위시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행위시마다. 법익 표준 기준하는 것은 어떤 범죄 같은 경우 많을까? 법익이 중요한 거. 생명, 신체, 명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죄, 신체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이런 건 법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법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보통은 법익을 기준으로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명이 죽여버리면 5개의 살인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익 표준설이에요. 구성요건 표준설은 여러분 이거는 대표적인 게 세금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세금 한 번 안 낼 때마다 죄가 하나씩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건 행위가 아니라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게 되면 1년에 한 번 내는 거면 그 1년이 하나의 죄가 되는 거고, 세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면 한 달에 한 번씩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구성요건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죄마다 기준을 다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마다 죄수를 판단을 외워야 돼요. 약간은. 대신에 이유는 있어. 법익 표준설을 취하는 경우는 법익이 중요하니까, 행위 표준설을 취하는 경우는 행위가 중요하니까, 의사 표준설을 취하는 경우는 의사가 중요하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1번에 행위 표준설은 설명이 됐잖아. 근데 뒤에 보시면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 이견해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속범의 경우는 하나의 죄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이. 아까 수뢰죄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뢰죄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거쳐서 뇌물을 받았을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의사로 봐서 10번을 받았어도 하나의 죄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범의 경우는 행위표준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의사표준설을 많이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행위는 여러 개지만 하나의 의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준설을 취하는 경우예요. 행위표준설을 취하는 경우는 성범죄 같은 거 그런 게 행위표준설을 취합니다. 그럼 2번 봅시다. 법익표준설은 한 사람의 행위자가 실현시킨 범죄 실현의 과정에서 몇 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침해 또는 위태롭게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죄의 개수를 인정한다. 법익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야. 거기 나오는 강간죄나 공갈죄, 특히 강간죄는 행위표준설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강간죄의 경우 거의 성교시마다 죄가 하나인데 보기 때문에 행위표준설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 공갈죄를 지금 여기 설문에 집어넣은 이유는 공갈죄는 명백하게 행위표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공갈을 여러 번 했는데 그걸 포괄일죄로 묶지 않고 공갈시마다 죄가, 협박시마다 죄가 하나가 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 아마 그 판례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때 그 판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통 우리가 하나의 의사로 보게 되면 포괄일죄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 판례는 포괄일죄로 안 묶었어요. 물론 안 묶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포괄일죄로 묶으려면 단속 의사로 방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일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이어야 돼. 같은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 공갈죄에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좀 달랐어요. 행위시마다 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이거를 다 따로따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박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됐다고, 그 공갈죄 판례가. 그래서 이 강간하고 공갈죄는 여기서만 취지는 행위표준설 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위표준설. 그래서 거기가 강간 공갈죄가 법익표준설 취하고 있다는 건 틀린 겁니다.
법익 표준서를 취하는 대표적인 게 살인죄, 상해죄 이런 거. 우리 사람 머릿수마다 죄가 하나씩 된다고 했던 생명, 신체, 명예, 자유 이런 것들이 보통 법익 표준서를 취해요. 자, 3번에 의사표준서는 행위자가 실현하려는 범죄 의사의 개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행위자에게 한 개의 범죄 의사가 있으면 1죄를, 수개의 범죄 의사가 있으면 수개의 죄를 각각 인정하게 되어서 판례는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아니라 연속범의 경우를 보통은 의사표준설에 기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여러 개인지는 모르지만 의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범이 보통 의사표준서를 취합니다. 여러분 연속범이 뭔지를 몰라버리면 이걸 못 읽어. 연속범은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절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야.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다만 하나의 의사예요. 하나의 의사. 그러니까 연속범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의사로 여러 행위를 한 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죄수론할 때 우리 포괄일죄 중에 계속범이 있고 접속범이 있고 연속범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부 포괄일죄로 보잖아. 하나의 죄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하나의 죄로 보냐면 일단 의사가 동일한 의사야. 우리 단속 의사 했잖아요. 하나의 죄로 본단 말이야. 다만 행위는 요거는 감금죄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접속범은 행위가 있긴 있는데 이 간격이 얘보다는 좀 촘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 한 거, 요거는 며칠마다 한 거, 이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접속범하고 연속범은 사실 구별할 실익이 별로 없어요. 뭐 하루에 5번을 했으면 접속범, 한번 이틀에 한 번씩 했으면 연속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어쨌든 하나의 의사를 가지고 여러 번 한 거를 연속범, 접속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 계속범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 계속범보다는 조금 띄엄띄엄한 게 연속범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얘는 단일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연속범의 경우는 의사표준서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연속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견회를 취하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연속범의 경우 이견회를 취합니다. 자, 4번 구성요건 표준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한 횟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는 견해로 죄수의 결정은 법률적인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로 해석해서 구성요건을 1에 충족하면 1죄이고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죄를 인정하게 된다. 자, 판례는 조세 포탈범의 죄수는 위반 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견해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이야.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세금 포탈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은 세금 한 번 안 내면 그게 1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면 거래할 때마다 구성요건이 하나씩 충족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죄가 하나씩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금 포탈 같은 경우는 우리 대법원이 구성요건 표준서를 취하고 있다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결정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사실은 이 학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뭐 범죄마다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아실 것은 연속범 같은 경우는 의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의 죄로 보는 구나. 강간죄 같은 경우는 행위시마다 하나의 죄로 보는 거구나. 이런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조세 포탈 같은 경우는 구성요건 충족 때마다 하나의 죄로 보는 거구나. 생명, 신체, 명예, 자유 같은 경우는 법익 침해될 때마다 하나의 죄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졌다는 것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